이사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13평 정도 되고요. 제가 이사하고 바로 직전에 집주인분께서 리모델링을 싹 해주셔가지고 집 전체적인 컨디션은 깔끔한 편입니다. 이 집이 95년도에 지어졌는데 전 같은 해에 태어났거든요.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집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시간처럼 느껴져서 좀 더 애정이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간별로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원래 방이었던 공간인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확장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는 조금 작지만 이 집에서 저의 취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가구는 빈티지 책꽂이인데요. 저만의 서재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준 그런 뜻깊은 가구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심플한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그래서 숨겨진 이런 포인트들을 발견하는 재미까지 있는 디자인입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종류별로 다양한 책들이 집에 있어요. 아트북이나 사진집 같은 거는 자주 보지는 않는데 꽂혀있는 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인테리어에 있어서 책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실감을 하고 있어요. 책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모아온 소품들도 같이 전시를 해두었는데요.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서 빈티지 디카나 필름 카메라 같은 것도 전시를 해두었고요. 미라벨에서 우연히 레터 홀더를 발견했어요. 엽서나 CD 같은 것들 다 모아진 상태가 하나의 오브제처럼 보여서 이 책꽂이에서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가구는 강렬한 레드 스트라이프 무늬가 매력적인 1인 소파입니다. 이 가구는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소파를 드리기 전에는 저희 집에 레드 아이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어울릴까 했는데 막상 들여놓으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역시 인테리어는 직접 시도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러그가 패턴이 좀 화려해가지고 최대한 심플한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러그를 찾다가 이 러그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사이드 테이블처럼 쓰고 있는 이 제품은 빈티지 스툴인데요. 임시로 쓰려고 두었다가 사이즈도 디자인도 잘 어울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가구는 철제 선반인데요. 레어로우의 레어로우 렉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오로지 턴테이블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턴테이블을 둘 공간이 없어서 바닥에 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튼튼해서 책을 여러 권 올려놔도 뭐 흔들리거나 이런 건 절대 없고 사이즈가 넉넉하다 보니까 저처럼 턴테이블을 두시려는 목적이라면 잘 사용하실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선반에도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아이템이나 뭐 다이어리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빈티지 문구함입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것들 보관을 하고 있고요. 컬러가 뭔가 이렇게 흔한 색감은 아니어가지고 수장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테이블웨어를 소품으로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머그컵을 먼저 소개하자면 원래는 물잔으로 쓰려고 했는데 가위랑 연필이랑 이런 것들 꽂아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필꽂이가 됐고요. 이 유리컵은 티라이트 캔들 홀더로 썼을 때 너무 영롱해가지고 구매한 지 꽤 오래됐지만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매년 달력을 사는 것이 저의 수건 사업일 정도로 여러 가지 달력을 모으고 있는데 포스터형이나 목걸이형, 탁상형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 액자는 마음에 드는 포스터를 찾지 못해가지고 직접 만든 건데요. 미라벨에서 신문형으로 된 잡지, 사진집 같은 거를 구매를 했는데 포스터로 쓰기 딱 너무 좋은 사이즈인 거예요. 하나를 뽑아가지고 걸어봤는데 너무 유니크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느낌이라 만들고 나서 혼자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키드 빈티지에서 두 개의 조명을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는 벽에 있는 조명이고요.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불 밝기가 되게 밝아가지고 독서 등으로 쓰면 아주 좋아요. 또 다른 하나는 플로어 램프인데요. 헤드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세기와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되게 매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곳곳에 식물들도 배치를 해놨는데 식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식물 소개 특집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간은 주방입니다. 보시다시피 집 크기에 비해서 주방이 되게 큰 편이에요. 요리하는 것도 테이블웨어 모으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딱 맞는 사이즈예요. 저희 집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가장 놀라는 포인트가 주방에 식물이 많다는 건데요. 이색적인 인테리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주방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무타공 조리도구 거리인데요. 붙일 때 잘못 붙여가지고 본네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쓰고 있습니다. 조미료는 유리 양념병에 소분해 두고 있는데요. 마스킹 테이프에 직접 글씨를 써서 수작업으로 라벨링을 했고요. 바스켓에 넣어서 하나의 세트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면류는 도요사사키 파스타병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밀폐력도 좋은 편이에요. 저는 혹시 몰라서 그래놀라나 과자 같은 거 사면 안에 들어있는 제습제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여기 안에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범랑 비누 받침을 구매를 했는데요. 가로 사이즈가 길어서 설거지 비누와 브러쉬를 같이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계량하는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500ml짜리 계량컵만 쓰다가 1리터짜리를 발견을 해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눈금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의 계량컵 컬렉션 중 하나인 지포의 계량컵입니다. M&K 쇼룸에 갔다가 한눈에 반해서 데려온 제품인데요. 사이즈가 여러 개라서 커트러리를 보관하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3가지 사이즈를 사서 크기별로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버터 컬러의 조명을 두었고요. 밤에 켜두면은 주방 전체에 은은한 빛이 감돌아서 분위기가 참 좋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테이블입니다. 본가에 살 때부터 썼던 제품이라서 함께한 시간이 긴 편이에요. 이 집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테이블을 거실에 두고 사용을 했어요. 거실로 소파가 오게 되면서 주방으로 옮기게 된 거거든요. 주방이랑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돼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소개할 것은 냉장고인데요. 옵션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서 엄마가 사주신 냉장고인데 메모지나 좋아하는 사진들을 몇 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주방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라서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진들이 사람 사는 냄새를 더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간은 침실입니다. 오직 심에만 집중해서 인테리어를 한 공간이고요.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가구의 높이가 너무 높아버리면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최대한 가구 높이를 적정한 선으로 맞춰서 통일감을 줬고요. 빈티지 카르텔 특유의 에이징된 버터 컬러를 좋아하는데요. 원래 본가에 있을 때 사이드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수납장 하나를 더 구매를 했어요. 잠옷과 가방을 보관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구 모두 빈티지 조명을 올려두어서 나름의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푸른빛의 빈티지 조명은 제일 아끼는 조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드 테이블 위에는 아주 크기가 큰 빈티지 조명을 올려두었는데요. 조명 헤드에 패턴이 있어서 침실의 포인트가 되어주는 아이템입니다. 침실에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서랍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집에 계속 살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져서 수납을 목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인센스 스틱이나 티라이트 캔들 보관을 해두고 있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은 엽서나 스티커 같은 것들을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책이거든요. 소품으로 꾸몄을 때 성에 안 찬다 싶을 때 책을 여러 권 쌓아놓으면 평타는 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도 어김없이 책을 잔뜩 쌓아두었고요. 조명 러버로서 빈티지 조명도 올려두었는데요. 불을 자주 켜진 않지만 존재만으로 빛을 발하는 느낌이 있달까요? 아름다운 물건을 주변에 가까이 하고 산다는 것의 유용성? 그런 걸 깨닫게 해주는 제품 중 하나예요. 얼마 전에 대구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들어간 자수샵? 거기에서 빈티지 패브릭을 2개를 사왔어요. 벽에 걸려있는 거는 사이즈가 좀 애매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벽에 붙여봤는데 침실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서 약간 액자처럼 걸어두고 쓰고 있습니다. 원래 용도는 아니지만 나만의 용도를 찾아서 딱 잘 어울리는 순간을 포착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은데 맨날 손이 가는 제품들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계속 조합을 돌려가면서 쓰고 베개 커버를 그때그때 계절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변주를 줘서 다른 분위기가 날 수 있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좋아하는 액자를 두고 좁은 공간이지만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는데요. 겨울에는 계절감이 느껴져서 좋고 여름에는 시원해 보여서 좋고
않고 모든 계절에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이라서 늘 곁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문에는 자석 후크를 이용해서 달력을 걸어두었는데요. 현관에 걸어두는 달력은 아침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서 새 달력을 구매하는 일이 저만의 새 루틴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사진이나 엽서들을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약간 게시판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집의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건 화장실 문인데요. 한쪽에 선반을 두고 수건장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트레이와 인센스 콘을 올려두고 요리후 냄새가 날 때 태우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에는 도어 후크를 활용해 파자마를 걸어두었는데요. 벽에 포스터를 걸어두는 것처럼 허전한 문에 포인트를 주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야 할 공간은 드레스룸입니다. 원래는 왕자 행거를 계속 쓰다가 미관상 보기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2년 더 이 집에 살기로 결정한 후에 옷장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장롱을 쓰면서 뒤로 막 물이 새고 곰팡이가 나고 하면서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옷장을 그동안 멀리 해왔었는데요. 이 집에 계속 살아보니까 옷장을 둬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돼서 교체를 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접어서 보관해도 괜찮은 티셔츠나 민소매 같은 것들은 서랍형 리빙박스를 사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안 입는 계절 옷들은 이케아에서 산 리빙박스에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옷장 앞에 있는 USM 토익박스는 원래 거실에 있던 건데 소파가 오면서 대대적으로 가구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여기로 오게 되었고요. 지금은 자주 사용 안 하는 쿠션이나 블랭킷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가구는 빈티지 서랍장인데요. 첫 번째로 구매한 빈티지 가구라서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지금은 제 취향을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나름 뜻깊은 가구이기 때문에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써보려고 합니다. 화장대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빈티지 거울을 위에 달아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봤고요. 첫 번째 칸에는 화장품을 보관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칸에는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를 두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서랍장 위에도 어김없이 책을 몇 권 올려두었고요. 제가 여행을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빈티지 샵을 구경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몇 년 전에 경주에 혼자 여행을 갔다가 화목토라는 빈티지 샵에서 이 화병을 발견을 했어요. 기억을 기록하는 게 글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물건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아이템입니다. 인센스 스틱 홀더로 쓰고 있는 이 제품은 빈티지 잿더리인데요. 식당에서 제품이나 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잿더리 로고를 박아서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색감의 조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려온 제품입니다. 빈티지 아이템들을 계속 사다 보면은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빈티지를 수집할 계획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제품들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말 주변이 부족해서 하려던 말을 10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은데 못다한 이야기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